Hallo, herzlich willkommen. Ich bin wieder da.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드디어 12과 화법조동사 2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한번 보시죠. Lektion 12, Ich muss los 하고 가로 열고 제가 zwei를 적어놨었죠. 예, 화법조동사 지난 11강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 제가 위에 적어놓은 제목부터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Ich muss los 라는 말 썼는데요. 이거 회화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Ich muss los. 저 가야만 합니다. 이만 늦었으니까 그만 또 집으로 가봐야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Ich muss los. 앞에 어떤 말을 한번 붙여볼까요? Es ist schon 늦었다. 혹시 늦었다라는 말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spät였죠. 이르다. 이거 반대말은 뭐였었죠? früh. 복습을 열심히 하신 분은 이 정도 지금 탁탁 나오시겠죠? Es ist schon spät. 벌써 늦었습니다. Ich muss los. 그만 가봐야겠네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거 회화치도 하나 눈여겨보시고요. 이 müssen 동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Ich muss, du musst, es muss, wir müssen, ihr müsst, Sie müssen.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알아두십시오. 참고로 이 말도 하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야죠. Ich muss los 대신에요. Ich muss mal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말들이군요. 솔직히 긴 문장이라든지 복잡한 문장 같은 건요. 여러분이 문법적인 거 잘 아시고 단어력 어느 정도 어휘력만 갖추시면 10번 20번 읽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말들 회화에서 일상 구어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상 딱 봤을 때는 쉽게 이해도 되지 않고 잘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문장에 속하는 거죠. 아까 그 Ich muss los처럼요. 이 Ich muss mal 같은 것도 이런 구어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ish라는 건 아시겠고요. mus라는 것도 아시겠고 mal이 나오는데 mal 하게 되면 우리나라 뉘앙스로 보면 좀 이런 말인데요. Ich muss mal 저 좀 어떤 말 같습니까? 저 좀 예, 바로 여러분 화장실, 주로 이 표현 화장실 갈 때 많이 쓰는데요. 수업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 선생님 저 좀 할 때 저요 잠깐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 그에 해당하는 독일어 표현 Ich muss mal입니다. Ich muss mal 직설적으로 Ich möchte möchte 동사 기억나시죠? Ich möchte 원합니다. Auf die 글씨가 엉망이 됐네요. Toilette gehen. 자, 직설적으로 한번 말해보면요. Ich möchte auf die Toilette gehen. 이거 영어로는 toilet 하는데요. 독일어에서는 그냥 Toilette 이 정도로 읽습니다. Ich möchte auf die Toilette gehen. 저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세련되고 좀 더 멋진 화술을 구사하려면 항상 직설법보다는 약간 돌려서 말하는 게 좀 더 부드럽고 어떻습니까? 더 낫죠? Ich möchte auf die Toilette gehen.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Ich muss mal 하게 되면 Entschuldigung 이 정도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에 속합니다. 나온 김에 재미있는 말 하나 알려드릴까요? 라는 말하고요. PP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통 이 말, 꼬마들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Ich möchte 하게 되면요. 이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예, 응가죠.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Ich möchte 하게 되면요. 응가래 이런 말이고요. PP, 이건 뭐죠? 예, ich möchte pipi 하게 되면요. 오줌 누를 거야 이런 말입니다. 재미로 그냥 하나 알아두십시오. Ich möchte ich möchte pipi. 어른들이 쓰면 좀 우스운 표현이 되긴 하겠죠. 자, 그러면 ich muss mal까지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다음 3번 화법조동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화법조동사는요.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mögen 동사가 동작합니다. mögen 이 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앞으로 제가 ich, du, er, es 굳이 표현하지 여기 칠판에 적지 않더라도요. 항상 그 순서대로 나간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ich mag du에서는요. du magst, er, es mag. 자, 그럼 이 자리에는 당연히 wir, ihr, 당신지, 그들지가 오게 되겠죠. wir mögen, ihr mögt, sie mögen, sie mögen. Ich mag, du magst, er mag, wir mögen, ihr mögt, sie mögen, sie mögen. mögen,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뜻은요. 뭐일지도 모른다. 첫 번째 뜻은요. 좋아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아한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으로는 일지도 모른다 라는 두 가지 뜻으로 이 mögen 동사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möchten 동사 기억나십니까? 이 möchten 동사가요. 기본적으로는 이 mögen 동사에서 파생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한다, möchten, 원한다, mögen, möchten. 생김새도 비슷하고 뜻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죠. 좋아한다, 원한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요. 참고로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Ich mag, du magst, er mag, wir mögen, ihr mögt, sie mögen, sie mögen.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말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magst du? 자, 이거 뭡니까? magst du Musik? 너 음악 좋아해? magst du Musik? 무직 하게 되면요. 악센트 뒤에 있습니다. 성은 여성입니다. 음악이란 말이고요. magst du Musik? 너 음악 좋아해? 좋아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야. 안 좋아하면 nein.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죠? 야, nein, 야. 좀 아쉬우니까 길게 한번 말해보죠. 야, ich mag Musik. 네, 저 음악 좋아합니다. 만약에 음악 좋아하지 않으면 한번 이거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Nein, ich mag Musik nich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자, 좀 더 세련되게 말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ich mag Musik nicht 이거 말고 kein을 한번 넣어서 말해보십시오. kein. 기본적으로 좋아한다. 무직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요. 무엇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격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성 사격, kein. 어떤 말이 튀어나와야 됩니까? keine, keiner, keine,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Nein, ich mag keine Musik. Nein, ich mag keine Musik. 하게 되면 저 음악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Nein, ich mag Musik nicht. 이 말도 똑같은 말에 해당이 되고요. 좋아한다 라는 뜻으로서 mögen 동사. 무직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뜻도 넣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 피자 좋아해? magst du Pizza? 좋아한다. 야, ich mag Pizza.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너 스파게티 좋아해? magst du Spaghetti? 싫어한다. Nein, ich mag Spaghetti nicht. 아니면 Nein, ich mag keine Spaghetti. 여러 가지로 좋아한다는 뜻으로서 여러분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뜻으로는요. 일지 모른다라는 가능성의 추측의 의미로서 mögen 동사의 쓰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만 같이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문은 228번입니다. 228번에 보면요. 주어가 der Verbrecher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Verbrecher라는 말은요, 범죄자라는 뜻인데요. 초급 단계인 여러분께서는 이 단어까지는 아직 몰라도 되니까요. 쉬운 주어로서 하나 대치해 보도록 하죠. Er mag 40.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40살이란 말 우리 벌써 배웠었죠? 질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몇 살입니까? Wie alt sind Sie? 또는 duzen으로 말하게 되면 Wie alt bist du? 라고 물어봤었죠. 몇 살이다? 라고 말했을 때요. 40살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Ich bin 40. 뭡니까? 40. Ich bin 40. 해도 물론 의사소통은 되겠지만 좀 더 그래도 그럴싸한 독일어를 구사하고 싶으면 Ich bin 40 Jahre alt. Ich bin 40 Jahre alt.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Er mag 40
Jahre alt. 항상 나이를 말할 때 이 Jahre alt, 몇 년 동안 늙었다, 몇 살이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되겠네요. 이 Jahr 같은 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Jahr, 1년을 뜻하는 단위라 그랬죠. 복수는 Jahre가 되었어요. 사실 벌써 하나, 1년이 아니고 복수의 개념이니까요. Ich bin 40 Jahre alt. 저는 40살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는 뭐라고 말을 했었죠? Er mag 40 Jahre alt sein. 문장이 이렇게 나왔네요. mögen 동사, 좋아하다 뜻뿐만이 아니라요. 무엇 잊지 모른다 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문장에서는 좋아한답니까? 아니면 무엇 잊지 모른답니까? 그는 40살 좋아한다는 뜻으로는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죠. Er mag 40 Jahre alt sein. 그는 한 40살쯤 됐을 거야. 40살일 거야. 라고 해서 가벼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Er mag 40 Jahre alt sein.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mögen 동사 공부는 그러면 이 정도로 접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사가 등장하게 될까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동사는 드디어 dürfen 동사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화법조 동사 dürfen. 기본적으로 dürfen이 가진 가장 기초적인 뜻은요. 무엇 해도 좋다. may, 허락 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써요. 영어로 쓰면 may해라는 말이 되겠죠. dürfen, ich에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ich, darf, 너, du, darfst, er. 항상 화법조 동사 주의하십시오. ich형과 ergs 꼴이 항상 같습니다. 3인칭이라 그래서 darfst 하면 안 되겠죠. ich darf, du darfst, er darf. 그럼 우리는 해도 좋다. Wir dürfen. 너희는 해도 좋다. Ihr dürft. 그들은 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해도 좋습니다. Sie dürfen. Sie dürfen. Wir dürfen. Ihr dürft. Sie dürfen. Sie dürfen. 다시 한번 해보면요. Ich darf. 나는 해도 좋습니다. Du darfst. 너는 해도 좋아. Er darf. 그 남자는 해도 좋습니다. Wir dürfen. 우리는 해도 좋습니다. Ihr dürft. 너희는 해도 좋습니다. Sie dürfen. 그 사람들 해도 좋습니다. Sie dürfen. 당신 해도 좋습니다. 뭘 해도 좋냐고요? 뭘 해도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예문을 한번 보죠. 과연 뭘 해도 좋은지. 여러분이 교재에서 보실 예문은요. 232번이 되겠네요. 교재 페이지로는 226쪽입니다. 232번 보면요. 좋은 표현이 모처럼 교재에서 하나 나왔네요. darf ich. 자, ich darf 하게 되면 나는 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문장이 뭘로 시작했죠? darf ich로 시작했죠. 당연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의문으로 문장이 바뀌었다는 거. 자,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 감이 와야 됩니다. darf ich Ihnen eine Frage stellen? 이런 말인데요. 자, Ihnen 대문자. 일반적으로 인칭대명사에서 대문자 쓰는 거 하나밖에 없죠. 당신, Sie, 당신이, 당신은, Ihnen, 당신에게, Sie, 당신을 해서 Ihnen, 당신에게 Sie의 삼격이 왔죠. Darf ich Ihnen, 제가 당신에게 뭘 해도 될까요? 뭘 하고 싶은데요? Eine Frage stellen, eine Frage stellen. 자, eine Frage stellen은요, 기본적으로 질문하다 이런 말입니다. 질문하다. Eine Frage stellen. 우리 누구에게 뭘 물어보다 라는 말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동사로 그대로 쓰게 되면 fragen이 되었죠. fragen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이 frage라는 말은요. 당연히 이 fragen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fragen 똑같은 말이요. eine Frage stellen에서 질문은 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물어보다, 질문하다 이러는 건데요. 독일어에서는 왜 똑같은 표현을 동사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명사하고도 결합해서 표현을 하느냐? 복잡해서 불만이 생기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게 독일어가 가진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동사가 있으면요.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를 이용해서 다른 이런 보조적인 동사와 결합해서 똑같은 의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fragen 하나만 외우기도 굉장히 힘든데 eine Frage stellen 똑같은 말까지 하나 더 외워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좀 짜증이 나시죠? 하지만 짜증난다고 해서 짜증만 내시면 안 됩니다. 짜증나도 공부할 건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뭐 이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론 지난 시간에 열심히 하셨던 분만 기억이 나겠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eine Reise machen. 이 표현 기억나십니까? eine Reise machen. 여행을 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말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 Reisen, 여행하다 라는 말에서 이 Reise, 여행이라는 명사가 된 다음에 기본적인 이렇게 보조적인 다른 동사와 결합해서 하나의 똑같은 뜻인데도 명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Reisen,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 Reisen, 동사로 말하면 될 걸 왜 굳이 eine Reise machen 그래서 골치 아프게 더 늘어나느냐? 그건 저도 알 수 없죠.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단지 이렇게 즐겨 말한다는 사실밖에 없으니까요. 자, Reisen, eine Reise machen.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초급 단계에서는 뭐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앞으로 더 고급스러운 독일어라든지 더 깊게 독일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요. 반드시 이렇게 명사로 이루어진 똑같은 동사, 한마디 동사로 표현될 걸 이렇게 명사로 길게 뽑아놓은 그런 표현들도 같이 앞으로는 외워두셔야지 일상생활이라든지요.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너무 뭐 귀찮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같이 곁들여 외워두시면 그만큼 더 멋있는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Darf ich Ihnen eine Frage stellen? 어떻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다 해도 될까요? 제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요, eine Frage stellen, 이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fragen 동사를 써서 고쳐보십시오. 골치 아픈 건 샥 지워버리고요. 간략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fragen만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빼시고요. Darf ich fragen? 하게 되면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Darf ich eine Frage stellen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거 이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되겠죠. 왜? 이것도 역시 복습을 열심히 하신 분들만 기억이 나실 텐데요. 복습 안 하신 분들 지금 찔리시죠? 이 fragen 같은 경우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다 라는 말이지만 반드시 몇 격으로 쓰여야 됩니까? 사격으로 쓰여야 한다 그랬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누구누구에게 물어보다니까 몇 격입니까? 3격이죠.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누구누구에게 물어보다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물어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반드시 fragen, 우리나라 말 생각해서 ich frage dir, 나 너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너를 물어본다. ich frage dich. 이렇게 사격으로 쓰셔야 맞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틀리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제가 정답을 다 말씀했네요. 정답을 다 말을 했네요. Darf ich fragen? 내가 당신에게라 그래서 여기 Ihnen 으로 쓰면 안 됩니까? Darf ich Sie fragen? Darf ich Sie fragen? 자, 맞히신 분들 자기 머리 한번 똥똥똥 쳐주시고요. Darf ich Sie fragen?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DFN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용 형태가 되겠네요. 하나만 하긴 서운하니까 간략한 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233번. Wenn die Hausaufgabe fertig ist.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Dürft ihr mit euren Freunden, 기네요. spazieren gehen. 이 길고도 긴 문장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일단 when 하게 되면요. 지금은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사 중에 하나인데요. 뭐뭐 한다면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정도만요. 잠깐 봤다고 치시고 일단 이건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Die Hausaufgabe fertig ist. Hausaufgabe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house 없이 그냥
Aufgabe 하게 되면요. 자기가 어떤 처리해야 될 임무라든지 과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house, 집이라는 말이 붙였죠. 집에서 하는 임무, 집에서 하는 과제니까 뭐가 될까요? 숙제라는 뜻이 됩니다. Hausaufgabe, 여러분은 지긋지긋, 학생이라면 여러분은 지긋지긋 괴롭히는 숙제라는 뜻이 되겠죠. Die Hausaufgabe fertig ist. 이 fertig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끝나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3월이 끝났다. März ist schon fertig. 여름이 끝났습니다. Sommer ist schon fertig 해서 뭐뭐이 끝났다. 이런 말을 할 때 fertig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 기초 어휘 수준에 속하는 말이니까요. 알아주십시오. fertig 끝나다. 숙제가 끝난다면 아까 이거 when 무시하라고 그랬지만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숙제가 다 끝나면 dürft ihr. 자, 주어가 뭡니까? 너희들이죠. dürft. 물론 너희들 안 보고 dürft만 봐도 너희들이구나 라고 감이 와야 되는데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 거기까지는 감이 안 오실 겁니다. 하지만 감이 올 때까지 노력해야겠죠. dürft ihr. 너희는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되느냐? mit euren Freunden. euren.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너희들의 라는 뜻이 되죠. mein, dein, sein, ihr, sein, unser, euer, ihr. 자, 이거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euren, 너희들의 Freunden 하게 되면요. 친구, 이 단어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요. Freund라는 말이 있습니다. Freund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되고요. 친구, friends에 속하는 말인데요. Freund, 남자친구가 있으면요. 당연히 여자친구는 뭐가 될까요? Freundin이 되게 되겠죠. Freundin. 그런데 기본적으로 Freundin 하게 되면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우리나라 말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요즘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러면 이거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독일에서도 기본적으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그냥 친구나 전부 다 Freund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뉘앙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기본적으로요. 앞에 무슨 ein Freund다 또는 여자 같은 경우는 eine Freundin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부정관사 ein Freund, eine Freundin 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일반적인 친구입니다. 특별한 친구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부정관사 대신에 나의라는 말을 써서 mein Freund, meine Freundin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좀 진한 관계에 있는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확실한 구분은 아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화상 뉘앙스가 I'm Freund von mir 하게 되면 그냥 내 친구 이런 말이 되지만 mein Freund 하게 되면 내 남자친구, eine Freundin von mir 하게 되면 그냥 내가 아는 여자 중에 한 명 정도가 되겠지만 meine Freundin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자기 애인에 가까운 여자친구를 의미한다는 거 잠깐 알아두시고요. mit euren Freunden, 너희들 친구와 함께 spazieren gehen. 이것도 기본에 속하는 단어이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죠? 알고 보면 이게 한 단어입니다. 와우. 도대체 글자가 몇 개나 됩니까? 한 12개 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gehen이란 말 앞에요. spazieren 이란 말이 합쳐져서 spazieren gehen 해서 산책하다 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길죠? spazieren gehen, 산책하다. 하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pazieren gehen, 산책하다. 이 말도 아까 명사를 공부했던 것처럼요. 명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Spaziergang machen. 기본적으로 Spaziergang gehen이란 말을 명사화시키면 명사로 만들어도 기네요. Spaziergang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산보, 산책이란 말인데요. 산보, 산책을 machen, 만들다 하니까 산보하다 라는 말이 되겠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Spaziergang machen 이 말은 Spaziergang gehen 이 동사를 명사로 해서 한번 표현한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거 하나만 외우기도 힘든데 이것까지 외우려면 골치가 아프시다고요? 과연 이걸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 같은 건 없을까요? 골치 아픈 걸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해법은 없습니다. 놀라셨죠? 그럼 이렇게 간단한 해법이 있으면 누구나 다 외국어 잘하게요. 외국어 왜 공부하기 어렵습니까? 그저 특별한 요행 같은 거 없고 그저
미련하게 죽도록 읽고 죽도록 읽고 듣고 죽도록 말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언어를 습득하는 지름길입니다. 해법 찾지 마시고요. 그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dürfen 동사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어떤 화법조 동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Sind Sie neugierig? 궁금하세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다섯 번째 wollen. 이거 아직도 wollen이라고 하시는 분 없겠죠? 이거 항상 B 발음 B 하셔야 됩니다. 영어 B 발음과 같이 wollen, wollen, wollen 하시면 자기 머리 한 대 콩 치세요. wollen. 뜻은 기본적으로 강한 의지를 나타내세요. 뭐 하고야 말겠다. 자, 이 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이거 영어처럼 will 하시면 안 됩니다. will. Ich will, du willst. erst es, will, wir, wollen, ihr, wollt, sie, wollen, sie wollen. Ich will, du willst, er will, wir wollen, ihr wollt, sie wollen, sie wollen. 기본적으로 이거 영어의 will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뜻도 will과 똑같으리라고 생각하시면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wollen 하게 되면요. 굉장히 강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뭘 하고야 말겠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만 알아주시고요. 물론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뜻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잡다스러운 의미가 몇 개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가장 기초적인 것만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복잡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의지를 나타내는 주동사 wollen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wollen이 문장 가운데서 실제 말과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6번 한번 볼까요? 페이지 수는 227쪽입니다. 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Nächstes Jahr, 아이고 S가 잘못돼요. Nächstes Jahr will, 뭔지 몰라도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Will ich nach Italien mit meiner Frau reisen. Mit meiner Frau. 자, reisen 동사. 아까 우리 공부했었던 동사죠. reisen. 자, 아까 이거 명사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eine Reise machen. 그래서 reisen, eine Reise machen. 똑같은 말입니다. 여행하다 이런 말인데요. nächstes Jahr 하게 되게 되면요. 내년이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nächstes Jahr. 내년에는 will. 의지가 강하네요. will ich. 나는 하고야 말겠습니다. 뭘 할 건데요? nach Italien. 제가 아까 지난 11강에서 설명했던 거 nach 기억하시죠? nach 다음에 나라 이름이나 도시 이름이 오게 되면 어디를 향해 라는 뜻이 되게 되는데요. nach Italien, 이탈리아를 향해. 만약에 일본을 향해 그러면 nach 야판, 미국을 향해 nach den USA 등등등 말할 수 있을 텐데요. nach 다음에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이 오게 되면 거기를 향해 라는 뜻이라는 전치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nach Italien mit meiner Frau. 이거 뭡니까? mit 라는 정치사 나왔는데요. mit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전치사 중에 하나로서 영어로 설명을 하자면 with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with, mit. 발음도 비슷한가요? mit 하게 되면 함께, 누구누구랑 함께 아니면 삶을 어떤 걸 가지고 아니면 타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그러면 mit dem Bus, 택시를 타고 mit dem Taxi 등등등. mit 하게 되면 좌우지가 뭔진 몰라도 자기랑 함께 있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전치사이고요. 나중에 전치사 할 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it, 함께, 누구랑 함께요? meine Frau. 자, 우리 Frau 기억나십니까? Frau 어떤 뜻이 있었죠? 맨 먼저 여자라는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 Frau 하게 되면 영어의 Miss에 해당해서 존칭적인 호칭으로 표현된 적이 있었죠. 세 번째 뜻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마누라, 부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Frau 하게 되면 여자, 그 다음에 존칭에 해당하는 표현, 그리고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반대말 한번 해볼까요? 여자니까 반대말, 남자라는 뜻은 뭐가 됩니까? 남자는 man이라는 반대말이 있었죠. 그 다음 존칭으로서 Frau의 반대되는 개념은 뭐였습니까? Frau Müller, 밀러 씨, 밀러 여사 이런 말인데요. 밀러 씨하고 남자 할 때 쓰는 존칭은 뭐가 되었습니까? Herr라는 말이 있었죠. 자, 그럼 부인에 대한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부인에 대한 반대말 역시 man이 되게 됩니다. 아하, Frau는 여자 혹은 부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인이라는 뜻도 되고요. man 하게 되면 남자 혹은 남편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 man 같은 거 특히 눈여겨보십시오. 여기 NN 두게 되면 남자, 남편이란 뜨게 되지만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 man 기억나십니까? N이 하나가 되게 되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나타내서 사람은 어떻게 한다라는 뜻에서 일반적인 주어의 man, 소문자이고 N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문자에 N이 두 개가 되면 남자, 남편이라는 뜻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자, nächstes Jahr will ich nach Italien mit meiner Frau reisen. 나는 내년에 부인과 함께 이탈리아로 꼭 가서 여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여행의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nächstes Jahr 이왕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죠. nächstes Jahr 하게 되면 내년이 되고요. 작년은 뭐가 될까요? 작년 letztes Jahr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붙는 es는요 어미에 해당하니까요. 일단 무시하시고요. letztes Jahr 하게 되면 작년이 되게 됩니다. 올해는 그럼 뭐가 될까요? dieses Jahr. 기본적으로 이 Jahr 다 아시죠? 해년, 그리고 nächstes Jahr 내년, letztes Jahr 작년, dieses Jahr 올해. 이것도 나온 김에 적어 놓으십시오. 자, wollen. 이것 말고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다른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237번을 보게 되면요. Keiner will ins 앞에 나온 dunkle, 교재에 나온 dunkle란 말은 일단 빼시고요. Keiner will ins Zimmer eintreten 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어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요. Zimmer 하게 되면 처음 나왔습니다. Zimmer 중성이 되고요. 방, 영어의 room에 해당하는 건데요. Zimmer 방이란 말입니다. ins 이거 아까 생각나시죠? in das의 줄임말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처럼요. 아까는 im이 나왔었죠. in name의 줄임말인 in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는 ins, in das의 줄임말입니다. 이런 것처럼요. 독일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치사 다음에 관사가 오게 되는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경우가 몇몇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전치사를 공부하면서 좀 더 깊게 공부해 보도록 하죠. ins Zimmer eintreten 이란 말인데 eintreten 하게 되면 들어가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이 예문은 재미없으니까 다른 말 한번 써보죠. Keiner will mich lieben. 아이고 불쌍해라. 무슨 말이죠? 여기 쓰인 keiner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kind이라는 말 아시죠? 부정하는 말이었죠. 거기에 er가 붙어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영어로 치면 nobody, no one 정도에 해당했는데요. keiner, 어떤 사람도 will,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뭘요? lieben, 뭐였죠? 사랑하다. 이런 말인데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mich. keiner will mich lieben. 아무도 나를 사랑하고자 하지 않아요. 아이고 불쌍하죠? 만약에 keiner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굳이 여자라는 의미를 살리고 싶다면요. 여기에 여기 뒤에 붙어있는 er를 쥐어서 keiner will mich lieben 하게 되면 어떤 여자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정말 이 말이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는 분은요. 이거 독일어고 뭐고 때려치우시고요. 빨리 애인부터 하나 만드세요. keiner will mich lieben 하게 됩니다.
자, keiner 나온 김에 사람 한번 외워볼까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말 중에서는요. jem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jemand 하게 되면요. 뭐 someone, somebody에 해당해서요. 누군가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niemand라는 말도 있습니다. niemand 하게 되면요. nobody, no one에 해당해서 어떤 사람도 않는다 해서 jemand, niemand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누군가라는 뜻이 되는데요. niemand는 누구도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니까요. 이것도 나온 김에 알아두시면 되죠. niemand하고 같은 말은 방금 배운 뭐 있었죠? keiner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wollen 다음에 어떤 말이 마지막까지 어디 안 도망가고 기다리면서 자기도 빨리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6번에 등장하는 화법조동사 드디어 나왔습니다. sollen. 이 sollen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좀 배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화법조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 아까 müssen 하고 뜻이 비슷하죠. müssen 뭐뭐 해야만 한다. sollen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어떻게 다른지는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변화형부터 공부해 볼까요? sollen 하게 되면 ich에서 soll, du에서 sollst, ergs에서 soll. 뭐 특이한 사항은 없죠. ich하고 항상 에어걸. 화법조동사는 기본적으로 ich하고 에어걸이 항상 같습니다. ich가 어쩌고 저쩌고면 에어도 ich골 그대로 하니까요. 에어라 그래서 여기 태 붙이고 싶은 버릇 없애십시오. soll, just soll, wir sollen, ihr sollt, sie sollen, die sollen. 자, 그러면 sollen, 과연 müssen 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면요. müssen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müssen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뭐뭐 해야겠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싶으면요. 그때는 müssen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sollen도 역시 한국말로 굳이 표기를 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는데요. müssen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sollen 하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시켜서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sollen이 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물론 누군가 시켜서 열심히 해야만 하긴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남이 정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시켜서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럴 때 나는 공부를 해야만 한다. 이 경우, 한국말 이 경우에는요. müssen 동사를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양보해야만 한다. 이런 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버릇없는 사람처럼 들리는데요.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이런 말 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절대적인 필요가 없고 누군지는 몰라도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강하죠. 이때는 müssen보다는 sollen을 쓰시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ich muss nach Busan fahren. 나 부산에 가야 돼. Ich soll nach Busan fahren. 나 부산에 가야 돼. 한국말로 옮겨놓고 보면 둘 다 가야 된대요. ich muss nach Busan fahren 하게 되면요. 나는 부산에 꼭 가야만 할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가야만 한다. 이렇게 됐지만요. ich soll nach Busan fahren 하게 되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누가 나보고 부산에 갔다 오라고 그러네. 그래서 가야만 해. 이런 의미가 뉘앙스의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 가운데선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48번 예문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교재에서는 231쪽입니다. Soll ich dieses Fenster öffnen? Soll ich das Fenster öffnen? 자, 이 말 어떻습니까? Ich soll 하게 되면 나 뭐뭐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soll ich 하게 되니까 뭔가를 물어보는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soll ich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제가 뭐뭐 할까요?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는 말입니다. 제가 뭐뭐 해야 합니까? Das Fenster 하게 되면요. das 중성이고요. 창문이 됩니다.
창문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냥 일반 평범한 문은 뭔지 한번 보고만 넘어가게 되죠. 이거 지난번에 배운 말 중에 하는데요. Tür 기억나십니까? Die Tür 그래서 문이라는 말입니다. Soll ich das Fenster öffnen? öffnen 어떤 말이었죠? 이 말도 배운 기억이 있죠. 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닫다 라는 말은 뭐가 있었죠? schließen 이란 말이 있습니다. Soll ich das Fenster öffnen? 제가 창문을 열을까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죠. 제가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Soll ich das Fenster öffnen? 자, 다음 예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문은요. 249번 예문. Was soll ich Ihnen geben? 이란 말입니다. Was soll ich Ihnen geben? 여러분 모르는 말 하나도 없죠? Was soll ich Ihnen geben? 제가 댁한테 뭘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제가 당신께 뭘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Was soll ich Ihnen geben? 여기까지 해서요. 기본적으로 화법조동사 6개 독일어의 화법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화법조동사 이제 다음에는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과에서 공부를 하시대요. 이거 머리에 염두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할 거는요. 화법조동사 변화형 이시부터 z까지 6개 그러니까 36개 다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화법조동사의 쓰임 반드시 본동사가 있을 경우 이 본동사는 동사 원형이 되어서 문장의 앞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반드시 문장 끝에 와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염두에 두시고요. 각각의 화법조동사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 공부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른 그런 파생적인 부수적인 의미가 덧붙여 다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하는데요. 이 뜻까지는 초급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되고요. 지금은 그냥 가장 대표적인 뜻 하나씩만 아시고 그냥 외워두는 정도에서 화법조동사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화법조동사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증 내지 마시고 독일어에서 꼭 열심히 잘 하십시오. Tschüss.